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오는 2026년이면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혼자 사는 독거노인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과 사회와 단절된 채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홀로 맞이하는 독거노인. 그들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2000년 54만 명이었던 독거노인의 수는 지난해 131만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오는 2035년엔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과 노인 공동생활 가정 설치는 물론이고 독거노인을 위한 방문요행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독거노인의 경우 경제적 빈곤이 사회관계의 단절까지 불러와 더욱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노인복지법에 의해 마련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선 노인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65세 이상 노인이 독거노인을 돌보는 일명 노노케어 사업. 누가 오는 것도 싫어해. 동료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이나 말벗 활동 그리고 생활 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120명의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과 1:1 결연을 맺고 활동 중인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74세 배봉녀 어르신. 올 3월부터 그녀에겐 새로운 직업이 생겼습니다. 때론 친구처럼 말벗도 되어주고 때론 동생처럼 살갑게 독거노인의 곁을 지켜주는 게 그녀의 일입니다.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죠. 이렇게. 전에는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 별로 없죠. 늙은이 혼자 사는데 누가 그렇게 찾아와 줘요. 외롭게 살다가 말벗도 되고 동네 소식도 듣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독거노인을 돌보는 일을 통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보람도 함께 얻고 있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외로우니까 또 말벗도 되고 또 나는 또 일자리가 있어서 좋고 여러모로 참 감사합니다.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고 독거노인에게 사회 유대관계를 맺어주는 노노케어 사업.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 곳곳에선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기업에선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독거노인의 안부도 살피는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TV가 유일한 친구인 독거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등장했는데요. 일정 시간 TV를 시청하지 않으면 이상징후로 여기고 보호자나 사회복지사에게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는 효자 리모컨이 그 주인공.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내일의 모습일지 모르는 노인 고독사 문제. 특히 전체 가구의 13.3%가 독거노인인 농촌 지역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정부에선 농촌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민들 저희 다 같이 사시는 공동생활 홈이라든가 작은 목욕탕 그리고 공동 급식 시설로 만들어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께 필요한 문화나 복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공공생활 홈과 목욕시설, 급식시설 등 75곳을 선정해 공사를 시작. 이제 서서히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촌 고령자들은 어떤 곳에서 생활하게 될까요? 정부 사업의 모델이 됐던 충북 괴산군. 평범한 경로당이었던 이곳은 한 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현재 3명의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원룸 형태의 공간에서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공동생활의 기쁨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뭐 옆에 두들기거나 이래서 서로 연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홀로 지낼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힘이 될 줄은 예전엔 몰랐습니다. 두들기시라고. 그러면 제가 쫓아올 테니까. 이웃에 이래 같이 있으니 훨씬 낫지요. 마음에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웃에 사람이 있을 때 사람. 지역 내 유대 관계를 회복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노인 공동 생활 가정. 이래 두들겨서. 급식, 목욕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시설 마련으로 농촌 지역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마을들이 이제 산재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공동으로 활동하시고 생활하실 수 있는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화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린다면 현재 그러한 농촌 환경에서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독거노인의 쓸쓸한 죽음.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외롭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사회는 그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노인들은 존재합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관리사라든지 이러한 분들의 그 생활 시간에 대한 그 관리 시간에 대한 부분은 주간 시간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 시간이 돼야지 이제 그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의 이러한 이 영향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30만이 넘는 독거노인을 제도권 안에서 모두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반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민자치센터의 복지위원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노인 고독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에 의한 그 독거노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심도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삶을 마감하는 노인 고독사. 노인 고독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독거노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독거노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요. 더 이상 안타깝고 가슴 아픈 노인 고독사가 없도록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아프신데 건강해서 어서 오세요.